자, 안녕하세요. 이제 부가세세 신고 방법 영상 중에 간이가세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영상인데요. 일단 지금은 2025년 1월이고요. 1월에는 간이가세자 확정 신고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신고하는 거는 2024년에 대해서 간이가세자분들은 확정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칙적으로는 1월 25일까지 신고 기한인데 설 연휴가 껴있어가지고 지금 1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31일 날 그 신고 기한 마지막 날 신고하시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 전날까지, 그러니까 올해는 30일까지는 신고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려요. 막상 마지막 날이 되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신고하다가 오류가 나거나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또 찾아보고 해결하고서는 신고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까 가능하면 하루 전까지는 신고를 마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신고하시기 전에는 그 사전 준비사항이나 아니면 유의사항이나 뭐 요 정도는 알고서 신고를 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 부가시세 신고 전에 해야 할 일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고를 직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홈택스 들어가기 전에 그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가세자하고 세금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 사업자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홈택스를 들어와서 신고하는 방법인데요. 올해 이 홈택스 화면이 많이 바뀌었어요. 구성이.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신고하는 내용이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서 뭐 하시다 보면 익숙해져 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괜찮은데 이게 첫 번째로 이 화면을 보게 되면 좀 헷갈리긴 하죠. 그 전에 비해서. 그래서 위에 세금 신고 탭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선택하시고 여기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 일반 간이 대리납부 이쪽을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메인 화면인데요. 우리는 여기 정기 확정 신고, 지금 신고 기한 이내니까 정기 확정 신고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기한 내에 신고를 못 하셨다 그러면 기한 후 신고로 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정기 확정 신고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첫 화면이에요.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이가세자인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정기 신고죠. 그리고 2024년 1기 확정. 그러니까 간이가세자는 한 개의 기수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1기로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신고 대상 기간은 전체 1년이 될 겁니다. 혹시 중간에 사업을 새로 시작하셨다 그러면 그 날짜부터 12월 31일까지 돼 있을 거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확인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밑에 정보들이 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들이 뜬 게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혹시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죠. 밑에 보시면 업종 선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인이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체크가 돼 있을 겁니다. 본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업태나 업종에 따라서 여기에 선택이 돼 있을 거고요. 보통 대부분 그래서 여기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여기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저장하고 이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고서 작성하는 화면이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쪽에 매출세액, 이쪽에 공제세액, 그 다음에 공제가산세액, 그리고 기타 제출서식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어요. 작성 순서는 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매출세액에서 공제세액을 빼주고 세액공제 할 게 있으면 그것도 빼주고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쪽에 왼쪽 위에 매출세액 2란부터 다 작성하고 그리고 공제세액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작성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공제가산세액 쪽을 작성한 후에 기타 제출서식이 내가 해당하는 게 뭔지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이제 기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카테고리에 보이는 란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펼치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펼치기를 누르셔가지고 어떤 서식들이 있는지 내가 작성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를 한 번씩 봐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펼치기를 누르시면 밑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매출세액부터 입력을 하면 되는데 참고로 기타 제출 서식도 한번 펼쳐서 보세요. 여기 보시면 뭐 사업장 현황 명세서부터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보통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뭐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세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내용이나 들어가는 서류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 있으니까 여기서는 지금 영세율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작성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숫자가 0 표시가 돼 있고요. 그 0 표시 밑에 밑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쪽에서 계산을 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들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해서 매출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해서 일어난 거, 그리고 이런 증빙들 없이 현금으로 받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계좌 이체나 아니면 현금이나 요렇게 매출이 일어난 것들이 있으니까 요렇게 나눠 가지고 매출 전체 매출을 기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마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하고 그리고 기타 현금 쪽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혹시라도 간이가세자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요 부분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세액 쪽으로 들어와서 가장 위에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런 팝업 창이 하나 뜨고요. 여기 보시면 조회하기가 있어요. 요 밑에. 그래서 요로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작년에 내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가지고 일어난 매출들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 신용, 직불, 기명식, 선불카드 여기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이 뜨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 화면 안에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일어난 매출과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보시면 판매 대행 매출 자료가 있어요. 뭐 쿠팡이나 네이버 파이낸셜 스마트 스토어 뭐 용감한 형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이죠. 아니면 뭐 요기요 이렇게 판매 결제 대행 업체 쪽에서 잡히는 매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사업장에서 신용카드로 일어난 매출과 그 다음에 판매 대행 플랫폼에서 일어난 매출을 합해가지고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판매 대행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택스에서 조회되고 있는 금액과 실제 해당 플랫폼에서 조회되고 있는 금액을 한번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건 사이트마다 다른데 뭐 부가세 내역 조회나 메뉴들이 있을 거예요. 부가세 자료 조회나 아니면 부가세 신고 내역이나 이렇게 명칭들을 달리 해가지고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조회되는 자료와 홈택스에서 조회되고 있는 자료를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은 여기 플랫폼에서 조회되고 있는 매출 전체 중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조회되고 있는 이 금액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 금액은 제외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여기서 지금 조회되고 있는 금액들과 좀 이따가 보시는 여기 현금 영수증에서 조회되고 있는 이 금액을 합친 게 플랫폼에서 조회되고 있는 전체 매출과 같은 금액인지를 확인을 해보시는 게 맞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뭐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뭐 몇십 원, 몇백 원, 몇천 원 이 정도 차이면 그냥 조회되는 금액 그대로 입력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차이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차이를 확인을 좀 해보셔야 돼요. 원인이 뭔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회되는 것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밑에 있는 조회 결과 집계를 누르시면 요렇게 밑에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그리고 숫자가 뜨는 걸 확인하고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왼쪽에 이렇게 매출 금액이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 조회를 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일어난 매출들에 대한 집계가 오른쪽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 이제 조회를 누르시면 밑으로 이제 뜨겠죠. 그럼 그거를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아래 조회 결과 집계를 누르시고 밑에 숫자를 띄워 놓으신 다음에 적용하기로 이쪽 왼쪽에 현금 영수증 여기에다가 숫자를 띄우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숫자가 뜨겠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에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된 그 금액이 신용카드로 매출이 일어나서 신용카드로 발급된 분하고 중복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적어 주셔가지고 빼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거래처에서 100만 원을 이제 매출을 하고 나서 대금 지급을 카드로 결제하면 이제 카드 전표가 발생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하고 이 같은 건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셨다 그러면 요건 같은 100만 원에 대해서 두 번 증빙이 발급됐기 때문에 매출로 200만 원이 잡힐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 건은 기입을 해가지고 빼주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하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됩니다. 좀 전에 입력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입이 되고 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두 번째 이런 증빙 없이 매출이 일어난 거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여기 기타 항목이에요. 정규 영수증 외라고 써져 있는 여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가면 이런 팝업창이 뜨는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러한 적격 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일어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현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냥 계좌 이체로 예금으로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여기에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받은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입력했던 요 현금 매출분이 여기 이렇게 입력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그 다음에 기타 현금 받은 거 이렇게
매출 입력이 다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나면 여기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시기 전에 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신 사업자라 그러면 아래에 있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먼저 작성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표준 명세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라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입력을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과세표준 명세를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과세표준 명세에 0 밑줄 쳐 있는 여기로 들어가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하나의 업종이 떠 있을 텐데, 하나가 떠 있다 그러면 여하튼 간에 여기 합계 금액이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이 92709-250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이 하나라 그러면 그 하나의 업종에 이 금액을 다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 개의 업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여기 나의 업종 코드나 아니면 여기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업태 종목을 띄우신 다음에 이 매출 전체 매출을 각 종목마다 업종마다 나눠가지고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여하튼 간에 이렇게 기입을 하더라도 여기 합계 금액, 이 금액이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금액과 같아야 됩니다. 이게 1이라도 틀리면 오류가 뜨거든요. 그래서 그게 같아지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입력 완료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과세표준 명세에도 여기 같은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근데 혹시 지금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시고 계시는 사업자가 임대업이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거를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임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하튼 간이과세자 중에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는 거 유념하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매출세액 쪽 카테고리는 다 작성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오른쪽에 공제세액 카테고리를 작성해야 되겠죠. 요거는 일반 과세자로 치면은 매입세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세액도 증빙별로 구분해서 입력하는데, 증빙은 세 가지예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받은 거,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받은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에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부터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요거는 여기 그 불러오기를 해가지고 여기서 작성을 하시면 간단하죠. 보통 전자세금계산서라 그러면, 혹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자료 조회를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보고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혹시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 세금계산서로 실물을 받으신 경우에는 여기 명세 입력에 들어가시면 이런 창이 뜨니까 여기에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 입력하시는 정보는 내 사업자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돼요.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거기까지 하시면 이제 전자적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그 매입 관련한 금액을 입력돼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종이로 받은 게 있다면 그것도 여기서 지금 입력이 다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거래 상대방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을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그냥 종이로 참고 삼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 가끔 전자로 발행되어 있는데도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또 종이 세금계산서에 입력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입력을 직접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중복입니다. 요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이렇게 출력을 하더라도 거기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헷갈리진 않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 보시라는 말이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세금계산서 발급된 매입 쪽을 입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용카드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그 매입을 입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 구분은 현금영수증,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사업용 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예요. 일단 제일 먼저 현금영수증부터 조회해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사전에 공제 불공제를 선택을 판단해서 변경을 하셨어야 돼요. 그걸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거부터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여튼 현금영수증부터 조회하면 이렇게 내가 변경을 해서 확인한
자료들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2024년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료들을 보고 조회 결과 집계로 이렇게 집계를 한 다음에 적용하기로 여기에 띄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현금 영수증 매입 관련한 금액이 뜰 거고요. 화물 운전자 복지 카드는 보통 운송업에 해당이 되죠. 그것도 역시 조회해서 여기다 띄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거 역시도 미리 들어가서 매입세 공제 불공제를 선택했겠죠. 그래서 조회를 한 다음에 이거 역시도 조회 결과 집계로 이쪽에 이렇게 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까지 입력이 되는 거죠. 근데 홈택스에 미처 등록을 못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 그 밖에 신용카드 명세 입력이 들어가셔가지고 요쪽에 이렇게 건마다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카드 전표를 보고. 그래서 공급자, 사업자 등록번호, 뭐 카드 회원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 세액 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 내용 추가하기로 적용하면 요쪽에 이렇게 뜰 거예요.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에 입력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들을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입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매입세액에 대해서 공제받겠다고 지금 세금계산서나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서 입력한 금액들 중에 공제받으면 안 되는 불공제 항목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해서 빼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공제고 어떤 게 불공제인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게 있다면 여기서 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공제세액 쪽 카테고리는 작성이 다 끝났고요. 의제매입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간이가세자는 지금은 받을 수 없으니까 요거는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제가산세액 카테고리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작성해야 되는 게 보통은 전자신고세액 공제,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 정도가 있어요. 뭐 예정 부가 신고 내역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자동으로 떠 있을 테니까 일단 먼저 전자신고세액 공제 10,000원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인데 요거는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3년 7월 2일 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가세자는 요거를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혹시라도 간이가세자분들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 검색에 들어가셔가지고 몇 건이 있는지를 검색하신 다음에 그 건수를 여기다 써주시면 한 건당 200원씩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신 사업자는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요 세액공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간이가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금액이 0으로 입력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요런 팝업창이 떠요. 그러니까 요 안내 멘트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 금액은 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 금액,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수익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르시고 이제 나오시면 금액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입력 완료로 나오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금액이 표시되어 있을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매출세액 쪽, 그 다음에 공제세액, 공제가산세액 이렇게 카테고리는 다 작성이 돼요. 이제 여기까지 하시면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은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기타 제출 서식 쪽에서 제출해야 되는 서식들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쳐 보시면 이런 서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빈도상 작성을 많이 하시는 것들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 그 다음에 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정도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명세서는 음식점업이나 숙박업,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장 현황 명세서를 작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지, 뭐 건물의 면적, 그 다음에 종업원 수, 그리고 뭐 객실 수, 탁자 수, 그 다음에 월 기본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 완전 일자리까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작성하시는 서류는 아니에요. 하지만 작성이 필요한 업종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신고가 오류 없이 끝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죠.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구매하거나 했을 때 면세 품목을 구매하게 되면 이 전자계산서나 아니면 종이로 되어 있는 계산서, 여하튼 간에 계산서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전자계산서 자료 조회를 하시면
여기에 작성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계산서를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신고는 거의 다 됐어요. 그리고 금액은 위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계산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그게 맞다 그러면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러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대로 신고하기를 눌렀는데 이런 오류 사항들이 뜨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게 많아요.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뭐 이런 서식이 빠졌기 때문에 오류 뜨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홈택스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오류를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이런 정도의 빈도수가 높은 것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특이한 오류나 이런 것들은 저도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들은 바로 해결되시면 되고요. 혹시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면 홈택스 상담센터에 아마 문의글을 남겨놓으시면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동산 관련 매출 금액이 입력되었으나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오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류는 요 매출세 카테고리를 펼치게 해보시면 아래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뭐 음식점업 등에서 매출이 입력되었는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요런 오류는 요쪽에 기타 제출 서식 카테고리에 보시면 여기 사업장 현황 명세서가 있으니까 요거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튼 이런 식으로 오류 사항까지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이대로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요런 화면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신고는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신고서 제출은 끝나는데 신고만 하는 게 아니죠. 납부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2024년도 확정 신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신고 기한은 1월 31일까지니까 가능한 1월 30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신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납부도 꼭 하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